여기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라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까라솔은 까라솔 하나만이 아니라 까라솔과 비슷하게 생긴 여러 다육들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오니움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쉽고 한때는 가격이 너무 착해서 누구나 몇 포트씩 키우고 있는 게 바로 까라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굉장히 이 까라솔을 좋아하고 친정아버지도 좋아해요. 이 까라솔은 저희 친정아빠가 다육이 취향 중에 까라솔과 그 다음에 털이 달린 그 다육식물들은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금황성, 부용 좋아하셔갖고 몇 포트나 구매를 하셨고, 특히 이제 부용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용 토이 종류 이런 거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복랑이 종류도 좋아하시고. 근데 사실 저는 털이 있는 다육이는 썩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레티지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입장 끝이 톱니바퀴처럼 가느다란 그런 가시같이 가시는 아니지만 솜털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뻣뻣한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모양으로 요게 에오니움 속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 그게 없으면 저는 일단은 에오니움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는 게 홍사예요. 홍사가 느낌이 딱 에오니움처럼 생겼거든요. 목대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홍사는 에오니움 속이 아니었답니다. 자, 이렇게 까라솔은 대표적인 에오니움 속 다육인데 우리가 아주 많이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이죠. 요 애기 까라솔은 한 포트 1,000원짜리를 사다가 제가 꼬집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목질화돼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지만 워낙에 작은 화분에 키우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잘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제가 아주 대견하고 기특한 그런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에오니움 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다육은 흑사예요. 요 흑사는 느낌이 지금 제가 요걸 찾아보면 흑사에 관해서 딱히 그런 학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요 흑사는 딱 보면은 그 느낌이 에오니움 속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목대가 성장하는 그 느낌이 딱 그 에오니움 속하고 비슷하게 목질화가 되게 많이 되는 그 다육이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이 뭐가 없냐면 뭐라고 해야 돼? 톱니. 입장 끝에 톱니가 없어요. 톱니가 없고 얘도 약간의 끈적거림이 있답니다. 약간의 끈적거림이 있는 지금 요 흑사 있고요. 요거는 청법사 철화입니다. 청법사 철화를 제가 지금 2포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 정도도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대가 약간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요 정도도 2,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청법사 철화입니다. 진짜 못난둥이가 됐지만 얘가 요 다육이가 바로 그 썬버스트 철화예요. 썬버스트는 다른 다육하고 약간 다르게 보랏빛이 좀 더 강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까만 점이 살짝 있습니다. 요거 지금 물러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여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같이 합식을 해갖고 다시 이제 별도로 심어줄 계획이에요. 요거는 썬버스트 철화입니다. 여기 마리드 금 있죠? 마리드 금 굉장히 예쁘죠? 지금 붉은 빛이 나는 게 생장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드 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청법사 철화 하나 더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달마법사입니다. 달마법사고, 달마법사 바로 옆에는 레드법사가 있는데, 이 레드법사가 지난 그 장마통에 입장을 다 떨궜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문제가 생긴 다육들이 건강이 진짜 완치가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분갈이를 하고 약물에다가 퐁 담가 놓을 겁니다. 그 메모드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저거를 좀 다시 치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릴리패드입니다. 제가 릴리패드를 에오니움 속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릴리패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끈적거리는 끈적임이 있답니다. 그런데 릴리패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육 환경이 약간 빛이 부족하면 그 끈적거림도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장등 밑에 둔 요 릴리패드는 지금 끈적거리는 게 좀 덜합니다. 목대는 이미 목질화가 됐고요. 아가들 지금 키워내고 있고, 목대에서 또 지금 애기 하나 지금 여기 지금 자고 크고 있죠. 약간 요거는 제가 지금 계속 아주 오랫동안 생장등 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웃자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물도 정말 찼지 않아요. 진짜 물도 찼지 않고 다른 거에 비해서 입장이 약간 도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키우기 무난한데 어쨌건 요것도 잘 묵으면 노란, 투명한 노란 그런 빛이 나는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입장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다육이 릴리패드예요. 근데 사실은 릴리패드가 진짜 제가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키우는데 걔는 진짜 못난 애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안 이쁘게 크고 있는 릴리패드. 얼굴은 막 그 머리수는 너무 많은데 지금 그닥 그렇게 예쁘게 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덩치를 키울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 흑법사 있습니다. 흑법사 있는데 요게 지금 아이고야 밑에 하엽이 좀 많죠? 그냥 쭉 올라왔어요. 목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새까만지 제가 요거 분갈이 하면서 진짜 오골개가 생각난다고 했을 정도예요. 목에 저렇게 깃털이 꼭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고 새까매가지고 계속 보면서 오골개 타령을 했었던 흑법사 있습니다. 자, 이쪽에 캐시미어 바이올렛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저거는 플로레센스예요. 플로레센스입니다. 플로레센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게 플로레센스 같은데 썬버스트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 계셔서 얘는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뭔가 썬버스트를 제가 키워봤어요. 근데 얘랑 색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플로레센스랑 또 똑같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얘가 그냥 까라솔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물론 제가 키우고 있는 거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색감 참 예쁘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글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저 녀석 진짜 예쁩니다. 자, 이렇게 키워보면 이런 어떤 에오니움 속 다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장 사이에 저런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완전히 웃자란 글로스코프 하나를 또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들은요. 얘네들의 원산지를 찾아보면 카나리제도 혹은 모로코로 나오는데 얘네들의 대체적인 그 겨울에 그 내한 온도가 아주 낮아요. 내한 온도가 뭐 영하 7도까지도 표시되어 있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특정 다육이의 내한 온도가 몇 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비슷한 그런 에오니움 속 다육 식물들이 원산지가 비슷하면 성격이 비슷할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하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특히 까라솔이라든가 혹은 그 흑법사 그 다음 바이올렛, 캐시미어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 내한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다육식물의 원산지를 하면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요런 그 유럽의 환경이 좋은 곳에서 와가지고 내한 온도가 보통 다 0도나 혹은 뭐 좀 더 높으면 5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영하 7도로 표시가 돼가지고 제가 모로코하고 카나리 제도가 위치가 부기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겨울이 있겠죠. 그 원산지가 그곳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내한 온도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런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들은 목대가요. 목대가 목질화가 되는 게 정말 남다르게 목질화가 됩니다. 정말 뻣뻣하게 목질화가 되거든요. 저기 지금 플로레센스 저거 지금 제가 한 포트에 2,000원 주고 사갖고 저렇게 조그마한 콩분에다가 지금 1년 넘게 키웠거든요. 처음엔 얼굴 하나였는데 자연스럽게 아가들이 저렇게 나오면서 지금 저렇게 컸어요.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은 저기 지금 뿌리가 저렇게 있잖아요.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근을 많이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뿌리를 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봤더니 공중뿌리라는 말은 북한 용어더라고요. 우리말은 공기뿌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기뿌리 기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뿌리라고 하면 되겠죠. 공기뿌리를 많이 내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들입니다.
지금 제 글로스코프가 아주 모양새가 지금 하엽이 막 옆에 같이 있어갖고 별로지만 저 자리에 있어서 제 손길이 안 닿아서 지금 저렇게 있지, 저 녀석이 저 자리에 있는 건 저한테 특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 녀석을 키워보니까 햇볕이 많이 있어야 입장이 짤뚱해지고 예뻐지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나중에 들인 그 글로스코프가 있는데 햇볕을 많이 못 받으니까 덩치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답니다. 저 글로스코프는 저 자리에서 제 손길이 많이 닿지는 않지만 햇볕 짱짱하게 받으면서 저렇게 지금 단련을 하고 있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글로스코프는 해를 너도 좀 받아서 좀 모양 좀 얼굴 좀 관리 좀 해볼래? 라고 내보냈는데 그냥 해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커졌는지 완전 얼큰이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다육들이 다 비슷하지만 번식은 뭐 꼬집기를 해도 되고 잎꽂이를 해도 되고 꺾꽂이를 해도 되고 뭐 자구 분리를 해도 되고 그렇게 번식할 수 있어요. 지금 요 까라솔은 엄청 통통하게 짤뚱하니 컸죠. 요 녀석도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저렇게 개수를 다 늘려놓은 거예요.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꼬집기를 하면 자구를 너무 잘 내주기 때문에 적심보다는 꼬집기를 권장드려요. 적심 같은 경우에는 적심에 상처를 남기지만 꼬집기는 자연스럽게 생장점에서 얼굴들이 다시 여러 개가 나오는 군생 형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적심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적심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 이제 꼬집은 로제트와 이제 모체, 원래 이제 목대가 있는 모체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제 떼어내진 로제트는 그대로 키우면 되지만 원래 남겨진 모체, 군생을 이루는 모체에서 적심 자국이 많이 남아서 관상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꼬집기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을 긁어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그 생장점에서 떼어내는 잎 가지고서는 번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는 하되 지금 요 꼬집기 한 그 얼굴에서 적심 자국이 없이 자연스럽게 군생을 이루어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군생이 만들어지고 관상 가치가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까라솔은 적심보다는 꼬집기가 훨씬 더 예쁜 얼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적심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까라솔의 목대가 굉장히 목질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적심을 했을 때 자구가 나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꼬집기를 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지금 하는 게 바로 요 에오니움속, 특히 까라솔이랍니다. 겨울에 키우기도 무난하고 그리고 물도 상대적으로 좋아해요. 물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잘 챙겨줘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 똑같은 텀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물을 주고, 정말 특별히 분갈이를 했다거나 뿌리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었던 다육이들만 선별해서 물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일시에 한 번에 주거든요. 그래도 버티기는 해요. 버티기는 합니다. 그래서 까라솔이 오래 묵으면 저렇게 짤뚱하게 저렇게 큰답니다. 저는 까라솔을 지금 초창기부터 키워왔지만 한 번도 까라솔의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까라솔이 저랑 사는 생육 환경이 약간의 영양 부족 상태여서 지금 번식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까라솔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니까 상토 성분을 40% 정도까지 높여서 분갈이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터넷 블로그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까라솔이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화분을 좀 더 큰 걸 쓰든가, 아니시면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줘서 까라솔이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번식을 위한 꽃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육맘들에게 최대 매력의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까라솔이에요. 정말 부담이 없고 병충해에도 강한 이 까라솔인데, 이 까라솔에 관한 정보가 생각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특히 까라솔에 관한 학명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학명을 저도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키위라고 했었는데, 키위라는 학명 말고도 이제 다른 학명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뭐 해외에서는 지금 해외 채널에서는 얘를 키위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까라솔은
까라솔을 키위라고 소개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학명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지금 꽃을 어떻게 이 다육식물을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가 해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그냥 까라솔로 등재가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까라솔 에오니움이 지금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까라솔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지금 요거는 화상 자국입니다. 아, 이게 화상이 아닐 수도 있네. 자, 요거는 제가 화상 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까라솔은 상처를 쉽게 입어요. 상처를 쉽게 입어서 까라솔 뒷면을 보면 여러분 요렇게 상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까뭇까뭇한 요런 상처들이 있는데 요건 지금 물든 거랑 같이 섞여 있죠. 그런데 요런 상처들은 까라솔끼리 이 까라솔의 특징이에요. 요건 까라솔이 아니지만 에오니움 속 다육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잘 생겨요. 그건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화상을 입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화상이 아니고 다른 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봅니다. 딱 보니까 까라솔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그때 생기는 그런 상처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제가 키우고 있는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까라솔을 많이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까라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라솔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농사료가 제공하는 정보에도 있지 않아요. 농사료가 제공하는 그 정보 중에 가장 가까운 건 뭐가 있냐면 흑법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러니까 캐시미어 바이올렛이 가장 가까운 정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에오니움 속이고 비슷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까라솔 키우기 여러분 그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난하게 잘 커주는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지 않나 해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제 베란다 거리대에서 제가 지금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에 관해서 지금 자료 정보를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키우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했더니 세상 여기 이렇게 벌레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거 지금 요게 부전나비 애벌레인지 나방 애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베란다 안에서 드디어 지금 제가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요거는 정말 심각한데요. 진짜 완전 깜놀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